전래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다들 알고 있으시죠? 현재 한올 바이오파마 주주분들이 딱 상황이 이렇습니다. 12일 금요일 장중 20% 가까이 폭락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이 호랑이가 유상증자라는 떡 하나 주면 앉아 먹지, 권리 반환이라는 떡 하나 주면 앉아 먹지 하면서 겁을 주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개인들이 나무 위로 도망가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를 계속해서 들고 가도 되냐?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라는 걱정이 태산 같으실 텐데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호랑이가 떡을 다 뺏어 먹는 그 순간 오누이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온 강력한 금 동아줄이 있었죠. 오늘 제가 시장의 온갖 악재 뉴스라는 노이즈를 뚫고 시청자분들을 해와 달로 만들어줄 단 하나의 강력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이걸 모르고 가면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겠지만 이걸 알고 가면 황금 동아줄 기회를 잡게 되실 겁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주주라면 반드시 알고 가야 할 두 가지 핵심 팩트, 그리고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가 지금 당장 어떻게 매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은지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처럼 계좌 인증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방향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제가 실제 매매하고 공부하는 종목들만 다룬다. 그래서 말로만 좋다고 하지 않고 저도 실제 매매를 하고요. 두 번째는 차트 보면서 단기 급등주를 찾는 게 아니라 6개월, 1년 뒤에 봤을 때 50%, 100%그 이상 올라갈 텐베거 후보 종목들에 집중하고 모아가는 전략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경제백곰 저희 채널이 정말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계좌를 보면은 한올 바이오파마 현재 약 50% 정도 수익을 보고 있고 100주 들고 있어요. 원래는 좀 더 수량이 있었는데 일부 물량을 정리를 했고요. 좀 더 살펴보면은 유한양행,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저는 26년에 정말 좋은 기회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조만간 별도의 심층 분석 영상으로 다룰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재 이제 배당주를 모아가기 좋은 시기 중에 하나인데 특히 4050 이상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투자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계좌를 지키면서 배당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 배당주 관련해서도 제가 조만간 별도로 다룰 거고 추가로 에코프로, ABL 바이오 하단에 링크 남겨놨으니까 꼭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짚고 넘어가면은 제가 지난주에 올렸던 영상인데 12월 FOMC 결과는 이미 나왔다. 텐베거 8선 공개라고 했는데 이 중에 포함된 게 첫 번째가 삼성 에피스 홀딩스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올릭스입니다. 얘네들이 최근에 거의 20, 30% 이상 올랐거든요. 특히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이번 주에 정말 많이 올랐죠. 벌써 8개 중에서 2개가 올랐습니다. 나머지 6개 아직 안 올랐으니까 해당 영상 링크 꼭 한번 시청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정보들 공유해 드릴 테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종종 가끔이라도 괜찮으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힘이 납니다. 가끔씩이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뉴스 하나 보고 갈게요. 한올 바이오파마 12일 기사고요. 바토 클리맙 개발 지연에 15%뚝. 여기서 핵심은 개발 지연 관련 공지를 낸 영향으로 풀이가 된다. 바토클리맙은 중증 근무력증 MG 임상에서 임상적 유효성과 안정성이 확인이 됐고 신속하고 지속적인 약효, 투약의 편의성 등을 기반으로 다수 자가 면역질환 분야에서 충분한 상업성과 경쟁력을 보유했다. 그리고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 TED, 갑상선 암병증 포함해서 여러 적응증에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해 예정된 일정에 맞춰 주요 임상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볼게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바토클리밥 IMVT 1401의 중증 근무력증 MG 상업화 계획 철회 및 권리 반환 논의 그리고 이로 인한 시장 공포의 확산입니다. 여기서 제약주가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설명을 좀 하고 가면은 이 바토클리맙은 FcRn 억제제라는 약물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항체만 골라서 제거해주는 차세대 치료제이다. 즉,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나쁜 항체를 타깃으로 삼는 최첨단 약이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바토클리맙은 최첨단 좋은 약이다 정도로 넘어가시고, 여기서 이 MG 중증 근무력증이 뭐냐? 근육이 쉽게 힘이 빠지고 피로해지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쭉 빠지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글로벌 경쟁 구도를 보면은 이 한올 바이오 파마와 그리고 이뮤노반트 이들은 FcRn 분야 최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관계는 알고 가셔야 돼가지고 한올 바이오파마는 FcRNN 억제제 기술을 보유한 국내 바이오 기업이고요. 말씀드렸던 유미노반트 여기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바이오 기업, 즉 한올의 FcRN 기술을 라이선스를 받아서 임상 개발 및 상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한올은 기술 제공자, 라이선스 제공자 역할을 하신다 보시면 되고, 이뮤노반트는 개발, 상업화, 책임자의 구조이다. 이 정도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현재 시장의 가장 큰 공포가 뭐냐면 이 파이프라인이 핵심 파이프라인이 날아간 거 아니냐 라는 이슈인데, 하지만 사실은 MG 적응증만 상업화 전략을 잠시 접은 것 뿐이다. 즉, 이 바토클리맙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다. 너무 어렵죠? 좀 쉽게 비유를 할게요. 정말 좋은 자동차가 있는데 단지 도로에서 운행을 잠깐 멈춰 있을 뿐이에요. 이 자동차가 망가진 건 아닙니다. 현재 이 바토클리맙 뭐라고 했죠? 그냥 좋은 약이다라고 했죠. 이 좋은 약의 MG 3상 결과는 긍정적이었지만 시장 경쟁이 치열하고 상업 효율이 낮아서 허가 신청은 미뤄둔 상태입니다. 대신에 IMVT 1402라는 넥스트젠 FcRn 약물에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후에 나올 가장 큰 이벤트가 뭐가 있냐면 25년도 말에서 한 26년도 초 사이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던 이 바토클리맙의 다른 핵심 적응증 TED 갑상선 암병증 이거의 임상 3상 결과가 남아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확정은 아닌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폭발적으로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고요. 그렇게 된다는 가정하에 현재 폭락은 매우 황금 같은 기회일 수가 있다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 MG 상업화의 중단은 전략적인 선택이다. 자산 전체를 포기한 건 아니다. 그리고 IMVT 140이라는 차세대 핵심 후보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 TED 3상 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예정이다. 이 이벤트는 제가 계속 체크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아직 구독 중이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구독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리를 하면은 시장의 공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가 잠깐 멈춰 있는 상태에 불과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자동차가 망가진 게 아니에요.
핵심 가치는 여전히 달릴 수 있는 멀쩡한 상태이다 정도로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체크하셔야 될 게 한올 바이오파마 뉴스가 한 개 더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뮤노반트, 그냥 이제 파트너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진행한 5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의 최대 주주인 로이반트가 대규모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서 이뮤노반트는 이러한 필요한 운영 자금을 확보했다라고 밝혔고, FCRN 파이프라인에 대한 자신감 및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로 해석이 된다. 자,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유상증자, 이것도 계속해서 나오는 개념인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에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말씀드렸던 이뮤노반트의 5.5억 달러 유상증자 때문에 한올 바이오파마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까봐 두려워하면서 주가를 던진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게 한올의 유증은 단순한 유증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상증자가 뭐죠? 이거는 회사가 돈을 받고 주식을 새로 찍어내는 행위이다 정도로 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악재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유상증자가 언제나 100% 악재냐? 그거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유상증자를 어떠한 이유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본래 이러한 유상증자는 양날의 검과 같아요. 회사가 부실해가지고 빚을 갚거나 운영자금을 마련하는데 사용하면 당연히 악재겠죠. 하지만 이번 IMVT의 유증 같은 경우에는 IMVT 1402와 같은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 가속화와 향후 상업화를 염두에 둔 전략적인 투자 성격이 강합니다. 즉, 상업화 준비용 자금 확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핵심은 좀 전에 뉴스 보면서 나왔던 로이반트의 행동입니다. 지배주주인 로이반트가 약 3.5억 달러, 하나로 4천억 원 정도의 규모예요. 이를 직접 투입을 했고요. 정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만약 이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불확실하다 라고 판단을 했으면 이 로이반트가 굳이 위험을 떠안고 유증에 참여할 이유가 없었겠죠. 저라도 투자를 안 합니다. 근데 이 기술력의 가치를 관계자니까 훨씬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4천억 정도의 거금을 투입을 했다. 즉, 로이반트가 자기 돈 수천억 원을 넣는다는 것은 우리 회사의 미래 가치는 이 돈을 쓸 가치가 있다 라는 강력한 내부 확신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지분이 희석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주인이 지분을 포기할 때가 진짜 위험한 순간인데, 한올 바이오파마는 그렇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를 이뮤노반트의 M&A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자금 확보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의견을 표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번 유증은 인수합병을 앞둔 회사가 몸값을 불리기 위해서 현금을 채워 넣는 행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 IMVT가 프리미엄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기 직전에 대주주인 로이반트가 이 땅은 정말 좋은 땅이고 더 비싸게 팔 거야 라고 하면서 4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뭐 주변에 뭐 지하철이라던가 대형 쇼핑몰이라던가 계속해서 인프라를 깔아가지고 그 가치를 키운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은 당연히 경매에서 원래 땅값이 더 오르겠죠. 따라서 투자를 할 때 이러한 유상증자가 어떠한 이유이고 추후에 어떻게 결과를 가져올지 정확히 판단을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좀 어려우니까. 그 한올 바이오파마는 그 지분 투자자예요. 이 이뮤노반트, 여기에
지분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뮤노반트가 유상증자를 하면은 기존 주주의 한올의 지분은 상대적으로 희석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핵심은 누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는가. 그래서 일반적인 유증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늘어나니까 기존 주주의 가치가 희석이 되어서 단기 주가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번에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지배주주 로이반트가 3.5억 달러라는 거금을 직접 투입을 하죠. 그래서 단순한 유증이 아니라 전략적인 자금 투입으로 IMVT의 파이프라인, 아까 말씀드렸던 IMVT1402 더 차세대 약물이죠. 이거의 가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한올이 보유한 지분 가치도 희석보다는 성장 잠재력이 확대되는 측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결론은 주인이 자기 돈 수천억 원을 태웠다는 것은 미래 가치에 대한 압도적인 확신의 증거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임상 관련된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현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가올 이벤트들을 기다리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은 금요일에 거의 20% 가까이 폭락을 했어요. 근데 이 금요일 거래량은 거의 역대 최고치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조정을 넘어서 시장의 공포가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 패닉셀링 물량이 나왔다. 이 수급을 보시면 오히려 개인들은 기회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순매수를 했고요.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 등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팔고 있어요. 또 반대로 가고 있죠. 특히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이런 데서 물량을 던지는 게 단기적인 수급의 압력을 가중시킨 요인이 되었다. 정리를 하면은 현재 주가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보다는 단기 수급 불균형에 의해서 강하게 밀리고 있는 상태이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RSI가 상대 민감도 지수죠. 과열 상태였는데 지금은 40 이하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제기되는 과매도 구간에 매우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임상이라거나 그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한다면 오히려 지금 자리가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디테일하게 매매 전략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1차 선발대 물량 같은 경우에는 4만원에서 한 41,500원, 대략 4만원 초반 정도에서 일부 물량은 진입해 볼 법하다. 앞서 차트에서 보시면 60일 이동평균선과 최근 2달 동안 강력한 심리적 지지선이 겹쳐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 가격대에서 주가가 기술적으로라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다. 그래서 나는 한올바이오파마를 아직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하시면 이런 자리에서 선발대 물량 일부는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다 라고 의견을 드릴게요. 이 선발대는 100% 풀매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판단해서 한 5에서 한 2, 30% 정도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메인으로 봐야 할 정말 황금 매수 타점은 한 37,500원에서 38,500원, 대략 3만원 중후반 정도의 가격.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물량을 더 실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는 120일 이동평균선과 지난 10월에 매물대 하단이 자리를 잡고 있는 자리이고요. 이 정도 구간에서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특별히 큰 악재가 더 나오지 않는 한 거의 단기 저가,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이다 라고 의견을 드려볼게요. 근데 언제나 매수를 할 때는 장중에 특히 제약바이오주는 위아래로 튀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장중에 흔들리지 마시고
종가 기준으로 지지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면 이론상 가장 베스트긴 해요. 근데 언제나 보면은 이런 자리를 안 주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37,500원에서 38,500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4만 원 좀 깨졌다가 한 39,000원 정도 갔다가 그냥 올라가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약을 하면은 한 4만 원 초반에서 3만 중후반 이 정도에서 그냥 분할로 야금야금 물량을 실어가면 된다 정도로도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백곰님 그러면 어차피 이때 사면 좋은데 1차 매수를 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인데 이 가격이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안 올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이 4만 원 라인도 꽤 견고해가지고 안 깨질 가능성도 높아요. 혹은 어쩌면 당장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언제나 1차 선발대 물량은 일부 들어가는 게 좋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들고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최근에 내가 한올바이오파마를 조금 고점에 잡아서 물려있다 라고 하시면 이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좀 낮추시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빠르게 반등이 나오면 47,000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리가 최근 급락으로 생긴 갭 상단과 20일 이동평균선 저항이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 정도 구간이 오면은 일단 비중을 일부 익절하는 것도 괜찮다. 이 정도로 단기 관점을 전달드리고 중장기적인 목표는 55,000원 이상을 당연히 바라보고 있겠죠. 전고점을 뚫으면서 계속해서 올라갈 여지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IMVT 1402 이런 임상 데이터 기대감이 반영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이전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알테오젠 급락도 있었고 변동성이 꽤 크기 때문에 살 때도 팔 때도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기다리면서 좋은 자리가 오면은 분할로 모아가면 되고 또 일정 구간 올라가지고 전고점이나 혹은 말씀드렸던 이런 저항 라인에 오면은 일정 부분은 팔고 이렇게 순환 매매를 하는 게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추면서 수익은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는 37,000원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거는 종가 기준입니다. 여기가 최근 1년 동안 계속해서 쌓아왔던 그 우상향 박스권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자리라서 여기가 깨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악재, 아까 말씀드렸던 임상이 또 폭망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이 자리는 손절가로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 만약에 뭐 37,000원 혹은 이런 자리가 온다 라고 하시면 제가 그때그때 또 상황에 맞게 추가 긴급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아직 구독 안 하고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최종 정리를 아까 말씀드렸던 오누이 이야기로 정리를 하면은 현재 시장에는 아주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났죠. 호랑이가 나타나서 유상증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MG 상업화 철회. 안 하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겁에 질린 개미들이 나무 위로 도망가서 벌벌 떨고 있어요. 왜냐? 잘 모르니까. 근데 우리 모두는 결과를 알고 있죠. 결국에 호랑이가 떡을 다 뺏어 먹고 오누이가 죽었나요? 죽지 않았죠. 마지막에는 썩은 줄을 잡은 호랑이는 떨어졌고 오누이는 황금동아줄을 잡고 올라가서 해와 달이 됐습니다. 말씀드렸던 황금동아줄, 로이만트가 자기 돈 4천억 원을 태운 명확한 증거가 있고요.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와 같은 이벤트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조짐을 봤을 때 현재 자이리는 오히려 던질 자리가 아니라 기회에 가깝다. 다만 그렇다고 언제나 풀매수하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는 좀 하시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셔라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저도 예전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말씀드렸던 이벤트들 남아있고 아시겠지만 제약 바이오주들은 이런 이벤트에 따라서 지금처럼 급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또 오를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의 리스크를 체크를 꾸준히 해 나가면서 기회가 있을 때 모아가는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영상 초반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선정한 텐베거 제약바이오 8개 중에서 벌써 2개, 삼성 에피스 홀딩스와 올릭스가 슈팅이 났습니다. 둘 다 각각 20-30% 이상 올랐어요. 2주도 안 되는 시간에요. 그래서 이거를 놓치신 분들은 남은 6개가 아직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링크 남겨놨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저는 하루에 못해도 4-5시간 이상씩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심플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계속해서 불려가지고 제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공부를 하고 있고 유튜브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이렇게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한 공부들이 생각에 정립이 잘 되고 저 역시 배우게 돼요. 그 부분이 가장 크고 앞으로도 양질의 정보 계속해서 공유해드릴 수 있게 더 노력하는 경제 배꼽이 될 테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종종 댓글 가끔씩이라도 괜찮으니까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